여러분 안녕하세요, 마실TV입니다. 여러분 화물차 여러분 남자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실 겁니다. 저는 물류 쪽에 계속 있다 보니까 화물차 기사님들하고 많이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직접 뭐 제가 영업을 한 본 적은 없습니다. 하지만 영업에 관련된 분들과 많이 교류를 하고 정보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요즘에 현재 그 가장 최신의 흐름을 보면요, 일단 만약에 가장 초보인 사람이 화물차를 시작하셨을 때 제가 확실히 알아보니까 최근에 한 일주일밖에 안 되신 분입니다. 아주 따끈따끈하신 분이죠. 이게 바로 그냥 새 차를 뽑으셔가지고 그냥 가감없이 하셨더라고요. 근데 역시나 이분이 분명히 차는 새 차인데 이게 운송 실력이 뭐 실력일 게 뭐 있습니까? 그냥 하면 되는 거지만 아무래도 화물이 쏠리더라고요. 그래서 갖고 오셔가지고 다시 적재를 하게 했어요. 죄송하지만 파레트가 이게 물건이 많이 벗어나더라고요. 아무래도 뭐 회전 구간에서 원심력 때문에 그게 벗어나가는 것을 고려를 못 하신 것 같아요. 어쨌든 확실하게 여기서 초보자와 경력자의 차이가 나긴 나더라고요. 뭐 일주일밖에 안 되셨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여쭤봤죠. 어떻게 되시냐? 실수하신 거 실수하신 거고. 그래서 이제 현재 내가 자세히 물어본 거는 요즘에 영업용 난방값이 얼마냐 물어보니까 3,200이랍니다. 2024년 10월 기준 현재입니다. 그리고 난방값이 3,200이고 차값은 얼마냐? 올 그냥 깡통차로 봤을 때 2,500이랍니다. 2,500. 그리고 보험료, 영업용 차량 보험료가 300이랍니다. 연. 제 차 지금 현대 아반떼라든가 뭐 모닝 같은 경우는 뭐 한 40 정도 될 거예요. 더 낮은 사람도 있겠지만 현재 그 정도 시세인데 그러면 5, 6, 3, 4, 6배 정도 되잖아요. 되게 일반 승용차에 비해서 6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그런 상태고 그리고 뭐 기타 아무래도 그 사람 같은 경우 보니까 그냥 특장이 아닙니다. 특장이 아니고 뭐 탑을 씌웠거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뭐 기본적인 것만 하고 다니더라고요. 카고입니다. 일반 카고니까 뭐 기타 뭐 그물망부터 해서 여러 좀 장치 설치하는 데 해가지고 한 200 정도 들었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토탈 투자 비용이 얼마냐? 6천만 원이랍니다. 현재 그 기사님 연세는 65세였습니다. 제가 보니까 평균적으로 이 사업 하시는 분들 보면은 통계를 내보니까 65에서 75세 정도까지 다 가능하십니다.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뭐 80까지 하시려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현역에 계신 분들, 제가 상대하신 분들 보면은 78세까지 하고 계신 분도 계세요. 그런 분도 계셨고 한 60만 3세까지 하시다가 뭐 가정상황이 생겨가지고 차량을 그냥 다름하면서 팔고 회사로 들어가신 그런 형님도 계시고요. 뭐 다양한 자기 사정에 따라 다른 겁니다. 어쨌든 간에 현재 시점에서 지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6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. 6천 정도는 있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어쨌든 뭐 작은 사업이 아니죠. 6천 정도 뭐 편의점도 요즘 1억으로 차릴 수 있는 사업체가 별로 없잖아요. 기본적으로 뭐 피자 스쿨이나 뭐 그다음에 뭐죠? 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거 웬만한 거 다 차리더라도 기본 투자 비용 1억이는 들어가잖아요. 가장 소잡은 창업이 바로 이 화물차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것도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 돈을 투자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, 결코. 그리고 계속 감가상각이 되잖아요. 꼭 뭐 5톤 트럭이나 뭐 3.5톤 이런 뭐 1억부터 시작되는 그 정도 차량만 된다고 해서 그냥 그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. 어쨌든 이 작은 1톤 차량인데도 어떻게 6천만 원이랑 자기 돈을 뭐 소위 말해서 꼬락 받고 시작하는 게 바로 이 사업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화물차 하신 분들도 코로나 시절에 그때 재난지원금을 받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사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. 자영업자이기 때문에요.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운임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뭐 여기서 뭐 한 500m를 간다 하더라도 화물차를 쓰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단가는
4만원입니다. 예. 4만원, 5만원, 6만원. 예. 가장 쉽게 말해서 제가 어저께 가구를 어떤 뭐 중고로 이렇게 이사하게 됐어요. 저는 양지 살고, 그 가구를 보내주시는 사모님은, 동백 도서관 쪽에 사시는 분이에요. 키로수상으로는 한 15km 되겠죠. 같은 관내인 용인입니다. 그 금액은 얼마냐? 일단 6만원입니다. 6만원 쓰는데, 한차 쓰는데, 예. 그러니까 4에서 6, 7까지 가능합니다. 예. 뭐 예를 들어서 1.4톤 같은 경우는 만원 더 붙이고요. 예. 제가 한 예를 들은 겁니다.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보면은 일요일이었어요. 예. 일요일날 어쨌든 그 사람도 나쁜 건 없는 거죠. 왜냐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거의 일이 없거든요. 예. 일이 없는데 주로 이삿짐 같은 거, 예. 원룸 이사나 이런 거가 하는 건데, 간혹가다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. 대부분 월부터 금요일까지는 어떤 기업체, 회사, 물류센터 상대로 해서 그런 소화물 같은 게 좀 많고요. 예. 소화물부터 중화물까지 그렇게 하는 거고, 토일은 이제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. 토일날 할 수 있는 게, 예. 그때 바로 원룸 이사나, 예, 소형 이사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개인 부수입을 또 챙기는 거죠. 예.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대부분 뭐 초보든 초짜든 뭐 전문가든 다 비슷하게 할 겁니다. 예.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런 상황인데, 금액은 그렇게 나옵니다. 예. 4부터 6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. 예. 플러스 만원 정도. 예. 어쨌든 제가 하는 거는 이제 가구로 옮기는 일인데 1톤 차 거의 꽉 차게 실었습니다. 예. 근데 문제는, 예, 거기다가 이제 먼저 계약을 하고 갔죠. 얼마 하실 거냐. 그래서 아는 지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바가지를 못 씌우니까, 또 제가 이 화물차 시장 아니까 달라는 데는 못 주죠. 예. 아시니까.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이제 6만원 정도 예상을 했어요. 그 정도 간내발이니까 그렇게 예상하고,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도 인력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를 아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지금 2층에서 2통 단독주택에서 이제 아파트로 옮기는 작업입니다. 그러니까 2층 단독에서 내리는 물건 있지 않습니까? 아무래도 그 계단이 꺾인 계단입니다. 꺾인 계단이 좀 계단이 좁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저께 다 갖고 왔어야 되는데 장롱 하나를 못 갖고 왔어요. 책상하고 아이들 책상하고 그 다음에 장롱 갖고 옮기는 게 목적이었는데, 책상만 가져오고 장롱은 일단 포기하고, 예, 다음에 한 번 더 사장님께서 6만원을 주면 그냥 운임료만 받고 서비스로 이렇게 해서 배송해 주겠다, 이렇게까지 얘기된 거예요. 그래서 총 24만원을 드리고 이렇게 운행했는데, 6만원 어저께 제가 나간 비용을 보자면 6만원의 그런 차량 운임비, 예, 순수하게 그것만 잡고, 그 다음에 기사님 인건비, 예, 인건비를 제가 10만원을 책정했어요. 사실 이 인건비로는 불가능한 겁니다.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노가다 그냥 여성분들도 가면 단가 똑같이 받을 거예요. 아마 신호수라든가 유도자, 예, 뭐 하재 감시자 이런 것만 하더라도 솔직히 노동운동가 약합니다. 요것만 하더라도 단가가 기본 16입니다. 예, 16부터 시작입니다. 그러다 보니 14만 3천원이죠. 저는 알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가구라는 게 혼자 못하지 않습니까? 보통 저희가 그 가구를 뭐 중고로 이렇게 해서 좀 세트로 된 거다 보니까 너무 부피가 커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갔는데, 그러니까 한 산에 붙었습니다. 만약에 그냥 조립해서 일름 가구거든요. 그거를 이제 조립을 원래 보통 사람들 맡기면은 분해를 해갖고 갖고 옵니다. 그냥 내릴 수가 없어요. 원래 처음부터 할 때도 보면은 그 박스로 해갖고 가지 않습니까? 왜 그렇게 한 다음에 가서 조립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, 저희는 이제 그냥 그걸 그냥 들고 올 생각이었죠. 그러다 보니까 막상 들어보는데 와, 만만치가 않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왜 조립을 하는구나 알겠더라고요. 예. 어쨌든 간에 그냥 좀 편하게 하려고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. 예. 근데 제가 죽어나더라고요. 예. 어쨌든 두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, 제 인건비 따지면은 뭐 한 결국 토탈 비용이 34만원 든 겁니다. 예. 제 인건비 한 10만원 잡고, 예. 사실 저도 제가 만약에 일을 하는 입장이었으면은 저도 10만원에 일을 못하죠. 예. 근데 이제 아시는 분이라고 해갖고 그냥 처음에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만원의 계약을 한 다음에 한 거거든요. 근데 이제 형님도 하시다 보니까 너무 힘드니까
안 되겠다 이거 해서 좀 더 알아서 붙여달라 했어요. 그래서 내가 알았다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2만원 더 붙여갖고 18만원, 예, 18만원 해드리고, 또 다음에 이제 마저 갖고 오실 거야 해서 6만원에서 24만원 토탈 드렸습니다, 미리.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, 어찌됐든 간에 지금 만약에 그 주말에 용달을 쓰게 되면, 또 이제 기사님 쓰게 되면은 인건비를 그렇게 책정해야 됩니다. 예. 인건비를 적어도 노가다만큼은 주셔야 됩니다. 제가 어제 3시부터 저희가 작업을 7시까지 했거든요. 오후 2시부터 해서 7시까지. 보통 뭐 6시간에 7시다, 8시간이든 간에, 그게 하지 않습니까? 그 14만 3천원 기준이지 않습니까? 인력이. 근데, 이거는 노동량도 너무 셉니다. 예, 아무리 저희 집에 그런 책상을 옮기는 작업이었지만, 그러니까 사장님도 그런 거죠. 아시는 분이니까 포기한다고 했지만, 만약에 딱 보고 났을 때, 못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. 예, 근데 이제 그냥 어차피 다 해주신 건데, 너무 감사하긴 한데, 사실 그렇습니다. 예. 2층에서 내리는 작업이 장난이 아닙니다. 예, 그래서 제가 봤을 때,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? 보통 뭐 진짜 할 거 없으면 뭐 자기는 이제 화물차 해야겠다 하는데, 그렇게 하다가 또 수입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삿짐도 노릴 거지 않습니까? 하는데, 저는 어저께 원룸 이사보다는 이 가구 내리는 게 쉽다 생각했어요. 짐도 많이 안 나올 거고. 근데 제가 착각한 겁니다. 가구가 더 힘듭니다. 예. 원룸은 솔직히 말해서 그 단보라 박스에다가 짐이 별로 없답니다. 옷까지 해서 원룸 이사는, 예, 뭐 원룸 투룸 이사가 오히려 더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. 뭐 세탁기, 냉장고 이런 게 없다 보니까. 근데 차라리 소형 세탁기라든가 이런 게 옮기는 게 훨씬 납니다. 2층에서 내리는 게, 가구는 정말 힘듭니다.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. 저도 이제 해봤지만은 이제 어제도 놀랬습니다. 지금 그러니까 진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나 힘든 분들은, 저도 지금 알이 배겨가지고 오늘 회사 가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정도에서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. 항상 그래서 뭐 주말에 그러니까 일을 좀 고르실 분도 있잖아요. 고르다 보면 일을 뭐 못할 수도 있겠지만은, 그래도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가구는 항상 조심하시고, 이삿짐까지 더 서비스, 자기가 더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, 젊으신 분들이 한다 치면은, 어찌됐든 간에 그런, 예, 원룸 같은 거 항상 또 물어보셔야 돼요. 뭐 세탁기가 있냐 없냐 이런 거 다 조사하게 되지 않습니까? 그런 까지 해서 인건비를 어쨌든 간에 지금 현실적으로 책정했을 때, 저같이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좀 싸게 할 수도 있겠지만, 미안하더라고요. 그렇게 준다는 게. 어쨌든 간에 그게 한 8시간 된다 그러면은, 상당히 그래도 그 노동 강도가 셉니다. 그러다 보니까 14만원을 챙겨주셔야 돼요. 예. 그래야지만 어느 정도 일을 하시려고 그러지, 아니면 못하더라고요. 예. 어쨌든 이 사람도 그냥 평일날 그렇게 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. 다른 일이 더 많으니까. 예. 근데 주말이라고 해서 그냥 해주신 건데, 어쨌든 주말에 어쨌든 여러분께서 뭐 이삿짐이라든가 요런 거 원룸 같은 거 노리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요 정도 감안하시고, 예. 그리고 어쨌든 자기 품값이 붙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용달 하시면서 자기가 하신다 그러면 체력 관리 좀 잘 하셔야 됩니다. 예. 그리고 사장님, 기사님도, 저 사장님 제가 해다 댕길 때, 화장품 해다 댕길 때 그냥 박스짐 같은 거, 뭐 파레트짐 같은 거 실을 줄 생각하셨는데, 알고 보니까 선수더라고요. 예. 설마 했죠, 저는. 저는 이제 준비해 간 게 뭐냐면은, 나름 준비를 했어요. 아파트니까 이제 그 아버지를 이제 거기 앞에 엘리베이터 세우고 이런 식으로 준비했거든요. 우리 아버지가 좀 도와주시고, 그리고 이제 짐을 싣는 건 제가 젊으니까 제가 다 한 거죠, 기사님하고 같이. 그런데 이제 뭐 장비가 좀 있어야 되죠. 장비가,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전동 공구가 있으니까 전동 드릴을 갖고 간 거죠. 예. 가구가 너무 크고 이렇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, 세트다 보니까 딱 그렇게 장비가 필요하더라고요. 전동 공구, 그다음에 구루마까지 사실 갖고 있긴 힘들잖아요. 형님이 딱 알고 보니까 제가 좀 챙겨오라 그랬죠. 혹시 있으시면. 아시다시피 딱 그렇게, 예, 구루마, 예, 손잡이 없는 구루마까지 챙겨오셨더라고요. 이 사람 프로다, 많이 해보신 분이구나 딱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월을 해준 거지, 만약에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힘들었을 생각이 들겠더라고요. 예.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잘 했는데, 지금 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화물차, 예,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한 6천만 원 투자하시고, 예, 그 다음에 이렇게 주말에 알바, 예, 간혹가다 지인들이나 이렇게 아시는 분들 통해서, 어쨌든 그 기사님 같은 경우는 단골만 하시거든요, 하루에. 근데 이제 역시 초보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좀 우습게 알더라고요. 제가 오신 분 보니까
하루에 5탕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그때 웃었죠. 그렇게 그게 많이 하세요?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합니다. 이 기술자 정말 이 분야에서 많이 이제 오래되신 분인데 여러분 아시잖아요. 1.4톤이면 진짜 많이 해보신 분이잖아요. 예. 웬만한 사람 1.4톤 안 하잖아요. 진짜 힘드니까. 그리고 그냥 카고로 해서 그냥 그물망 씌우고 다니시는 분입니다. 일부러. 그래서 뭐 포장 있잖아요. 포장하고 비닐까지 씌우시는 그런 분인데 하루에 4탕 정도 한답니다. 그냥. 예, 기본적으로 그냥 3탕에서 4탕.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예. 그리고 평일날에는 그냥 단골만 하신대요. 콜도 쓰긴 쓰는데 거의 안 쓴답니다. 이게 진짜 프로지 않습니까? 그럼 수입은 말씀 안 드려도 한 기본 400 정도 받으실 겁니다. 지금 잘하시니까. 예.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. 예. 하여튼 그냥 이렇게 좀 잘 프로랑 일해가지고 잘 마무리 졌는데 여러분께서 이렇게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해서. 예. 그리고 아시는 분은 이제 이마트 습배송 가끔 하는데 탑이 있습니다. 예. 탑차인데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바를 갖다가 임대를 쓰더라고요. 자기가 언제까지 할지도 모르겠고 한 58세 시작하신 분인데, 그러니까 경비가 없으니까 어쨌든 뭐 다 이제 대출 받아서 했다 그러는데, 뭐 제가 만나본 케이스 6천만 원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냥 퇴직금 갖다 하신 거겠죠. 그래서 6천만 원 투자하신 건데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못한다 그러더라고요. 젊은 사람도 미리 투입한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그냥 남바값 월 한 25만 원 들어간답니다. 예. 임대 남바 쓴다 그러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벌면서 갚아 나간다 하더라고요. 그리고 남바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면에서 차라리 임대 남바 쓰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. 자기 딴은요. 자기 성향인 것 같아요. 임대 남바를 쓰느냐 아니면 그냥 남바를 다 깔끔하게 쓰느냐. 그리고 차도 어차피 초보자니까 그냥 사기만 할 수 있으니까 중고차로 안 하고 그냥 새 차로 하는 게 그것도 속편한 것 같습니다. 그거는 그 초보자 콜바리 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아예 모르면 차라리 새 차가 낫습니다. 어쨌든 지금 가스차가 지금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본배형 타입의 가스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가스차가 보니까 확실하게 연비도 한 7리터 나오고 한 번 넣으면 한 430km 공연 나온다 하더라고요. 예. 어쨌든 간에 본배 타입의 가스차를 보긴 봤는데 확실하게 잘 나가고 만족스럽다 하더라고요. 또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좋아요, 구독 감사합니다.